자,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참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1%대 차이도 있고 2%대도 있고 또 지난 주말에 다시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한 개 여론조사가 아니라 305개 여론조사를 전수조사에 분석하니 42대 36.3으로 윤이 5.7% 정도 이기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23명을 오마이뉴스에서 일간 조사를 매일 해보니까 지금 윤석열은 46.3, 이재명은 36.9로 그래서 윤이 9.4%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평균을 내고 매일 조사한 이런 조사가 맞다고 하면 윤과 지금 이의 차이는 5.7에서 9.4 어디쯤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중간이 이제 대충 한 7.78% 정도 되는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과 이재명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7% 중후반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거고, 이거는 윤의 컨벤션 효과로서 윤의 지지율이 절정이 되던 11월 10일, 15일 사이에 때보다는 절반쯤 줄어든 부분이죠.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지금 9시쯤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YTN 리얼미터 이 조사에 따르면 윤이 43.7, 이재명이가 35.1입니다. 자, 이 차이를 갖다가 좀 분석해보면 윤은 0.4% 지난주보다 하락했고 이재명도 1.9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는 8.6이에요. 아까 제가 5.7에서 9.4 정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이 이제 7%대 후반이다라는데 거의 근접하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주말을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지난 주말에 김종인과 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부분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윤의 지지율이 미세 하나마 조금 오르거나 내려오던 게 멈추고 또 이재명은 다시 치고 올라가다가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48.6대 39.7로 8.9%가 되고 있고 비토 후보 절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재명이 48.2, 윤이 40.2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거기서 이제 TV에서 발표로 한 데 보면 여기는 항상 격차가 별로 안 벌어지는 것처럼 했죠. 여기에서는 윤이 41.8, 이재명이 39%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공개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윤이 2.8% 앞서고 있는데 양 후보의 격차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0.5였는데 다시 2.8로 2.3%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윤이 1.8%가 올랐고 이재명이 0.5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이로 보자면 어떤 조사에든지 윤이 조금 지난 주말부로 올랐고 그리고 이재명이 조금 내리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은 김종인과의 이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끝내야지 김종인과 논란을 벌이지 않고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윤은 오르고 이는 내려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윤건영이가 저쪽에요. 윤의 김종인 발악이 3주가 윤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에 나가서 김병준을 원톱으로 하는 체제가 오늘 29일 아침으로 출발을 하는데
김병준이 전투지 능력이 실적으로 지금 잡혀있지 않아 우려가 된다. 이제 김종인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얹어서 드려야 한다. 속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정인의 공간이 넓어질 거다. 김종인이 일을 하려면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게 맞다. 김 위원장 영입 과정은 영입하는 사람들이 꼭 뭔가 찍어 먹어봐야 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그런 게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김성태를 갖다가 영입한 부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참 대표라는 애가 지금 이 김종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니까 비로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김종인을 속값에다가 프리미엄이라 말을 하고 윤이 충청도 가는지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패싱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후보 주변에서 좋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첫 일정만 해도 이준석, 원희룡 등과 함께 모든 총괄본부장이 출동을 해서 충청도를 간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나는 언론에 발표되기 전까지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오늘 외교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일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다. 못 가면 언론이 또 여러 이야기를 붙일 거 아니냐.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자, 얘요. 지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떠들어대니 뉴시스에서는 윤석열 선대위 이준석 패싱 심상치 않다. 앞서서 청년위를 설치할 때와 김병준 기자회견 패싱 논란까지도 있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자신의 고향인 세종 대전을 찾는데 자, 지난해 총선에서 세종 지역에 출마해서 이해찬과 맞붙었던 김병준이 동행을 하는데 자, 그래서 김병준과 함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대위 홍보 아이디어 총괄 본부장도 하는 이준석이는 아예 몰랐다. 자, 이준석이가 이것만 몰란 게 아니라 26일 김병준 기자회견도 몰랐다. 김병준은 26일 오전 윤을 만난 다음 기자회견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윤이 돼도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김병준의 오늘 기자회견을 전혀 몰랐느냐는 질문에 상의한 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8일 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조직 출범 직전까지 이준석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등이 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청년이 출범식에 이준석과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대표를 갖다가 지금 앞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병든 조직이라고 또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윤이 지금 대선 후보 선출된 직후 이준석을 믿지 않고 있다. 이준석이가 윤보다는 홍과 가깝고 또 김종인 선대위 지금 비토놓는 과정에서도 이준석이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은 이준석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또 김종인에 이어서 다시 죄를 뿌릴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윤 옆에 붙어서 또 한 자리 하고 싶었던 애들이 있죠. 좌파를 하다가 저끼리 또 이 문한테 패싱을 당하고
그래서 끼어들 데가 없으니 문을 비판하면서 우파에 마치 전향하는 듯 비춰서 언론의 지지를 받았던 진중건 이런 유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건이가 유창승 평론가 이 사람도 명백하게 좌파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윤석열을 과거 실패한 보수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문고리 상임방인이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도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자, 진중건은 윤 캠프는 사공말 상황이다. 4공화국. 그러니까 5공화국이 전두환이니까 4공화국은 유신 때 박정희 정권 말 상황이다. 차지철이 역할을 장제원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 바닥에서 장순실이라고 이야기를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장제원이, 권성동이, 윤한홍이 이 서희가 3인방, 문고리 3인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저렴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자, 지금 김종인 합류를 둘러싸고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진중건이가 이야기하는 3인방이 다 친 MB계 인사들이 김종인의 정권이 부여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김종인과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걸 진중건이가 이야기하고 있고 유창선이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만들면서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해괴한 논리를 등장시키고 있냐? 김종인은 큰 선거 치를 때면 인적 쇄신을 위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전략을 구사해왔고 그걸 크게 효과가 발휘됐는데, 파리떼라고 말을 한 김종인에게 정권이 부여될 경우 누군가 쇄신의 대상이 될 거니까 그들이 김종인 견제에 나섰다. 이렇게 유창선은 말하고, 진중건은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힌다. 채용비리 김성태도 그렇게 앉혔고, 철진한 지역주의로 충청도 일정을 잡고 있다. 돌대가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한자리가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김종인을 넌니만이를 가지고 패거리를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 김종인이라는 부분은요, 저는 저 사람들 패거리에 속해 있지 않지만 국민들이 윤석열이 김종인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높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수가 그러면 선거에 진다? 그래서 진다면 져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이기고 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보수로서의 기본적 의식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개혁적인 걸 했습니까? 그러지 않은 특정한 정치 기술자 한 사람을 저렇게 매달린다면 그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데 가세해서 떠들어대는 이준석이나 진중건은 노리는 게 뭐냐 묻고 싶습니다.